30기의 유력한 여자 주인공 영자입니다. 인기녀로 주인공이 될지 아니면 빌런으로 주인공이 될지 아직은 불분명한데요. 기계공학부를 나왔고요. 공대 여신 출신입니다. 서울에 살고 싶은 로망이 있어서 서울에 아파트를 살았다. 네, 이제 3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돈을 악착같이 모았나 봅니다. 아니면 뭐 애초부터 집안이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든 저든 본인은 자랑할 만한 조건이죠. 취미가 요리고 한식 기능 조리사까지 땄다고 합니다. 맛있는 요리해주는 여자, 남자들의 로망에 가깝죠. 게다가 취미는 낚시, 함께 낚시 가고픈 여자, 또 남자들의 또 다른 로망이죠. 손 바느질도 잘하고 재봉틀도 잘 써서 이것저것 제작하는 여자. 남자들의 로망입니다. 영자는 지금 남자들의 가려운 부분만 골라서 폭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인 캐릭터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모르겠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아마 영자 때문에 애를 태울 것으로 보이고요. 확실한 건 이제 6명의 남자 모두 순위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언정 영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더 알아보고 싶겠죠. 네, 역대급 몰표를 기대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프방정식입니다. 지난 리뷰에서는 남자 출연자들을 싹 다 몰아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여자 출연자들을 살펴볼 계획이고요. 당연히 자기소개 점수도 공개할 겁니다. 자기소개를 가장 잘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지난 29기 때 처음 시작했던 남녀 출연자들의 띠별 궁합 역시 이번에도 올라옵니다. 띠 궁합 하나로만 따지면 뭐 역대급으로 암울했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말씀드렸듯이 저희 채널 구독자가 너무 정체돼서요. 지난 석 달간 29기 하는 동안 딱 50명 늘었거든요. 30기에는 좀 더 반전이 좀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는 지금 당장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못 보셔도 좋아요는 꼭 해주고 나가세요. 중간에 생각나시면 바로바로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시작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여자 출연자 자기소개가 남자 소개 끝나고 바로 2화에 함께 방송이 됐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남자 여자 다 보니까 좋은데요. 보통 이렇게 진행이 좀 빠른 기수는 재미가 없었다는 게 함정입니다. 역대 최단으로 뭐 6화 혹은 뭐 7화 내에 끝나면 어떡하죠? 안 그래도 저희 채널이 좀 암울한데요. 본방이 인기라도 좀 있어야 저희 채널도 힘을 받을 텐데 큰일입니다. 네, 일단 2화까지는 역대로 잠잠한 모양이에요. 제작진은 예고편에 보통은 최대한 어그로를 끌만한 장면을 넣는데요. 이번 예고편들은 보면 느낌도 없어요, 전혀. 일단 남자들이 죄다 심심하고요. 여자들도 테토녀, 테토녀 말은 하는데 그렇게 센 캐릭터는 뭐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한 명 한 명 좀 보실까요? 먼저 영숙입니다. 영숙의 소개 멘트는 가남이 장착, 연애 무브먼트는 돌격이었죠. 저는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 약간 다나미는 조금 공감하기 어렵고요. 돌격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네요. 네, 아마 뭐 남자에게 상대가 누굴까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러브라인에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중앙대 약대를 나와서 약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약국에서 일하지 않고 제약회사에서 마케팅 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일이 재밌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럼 좋죠. 동아리 회장도 했었다고 하니까 리더십도 있나 보고요. 사람 상대하는 것이 자신이 있어 보여요. 여친으로서의 장점을 어필했는데요. 당신은 매일매일 영어 단어를 외울 정도로 꾸준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뉘앙스였는데요.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여자친구로서의 매력 어필이 맞나요? 남자분들은 이런 것으로 매력을 느끼나요? 저는 회사 인터뷰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회사 인터뷰 때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뭐 이런 인터뷰 하는 줄 알았어요. 남자친구라면 그렇게 매일매일 꾸준한 루틴이 있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좀 숨이 막힐 것 같은데요. 막 왠지 나도 쉬지 않고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여자친구한테 혼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런 장점 어필은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 점수는 80점입니다. 나는 뭐 똑소리 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정도의 어필은 된 것 같은데 너무 타이트하게 살 것 같다라는 강박 이미지가 있었다고나 할까요? 단아함이라는 아름다움은 사실 그 여유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더더욱이 단아함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러브라인을 보실까요? 영숙은 영수를 첫인상으로 골랐죠. 그런데 2일차 아침 식사 자리에서 영수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결국은 대화를 조금 했잖아요. 영수는 근데 약간 뭐 신중론을 설파하면서 자기는 뭐 이것저것 조건이 다 만족될 때까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래서 영숙의 느낌은 나에게 호감이 없는 것 같다 하면서 아쉬워했는데요.
네. 그 이후로 저는 1 순위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네. 이렇게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역전이죠. 영호가 1 순위로 올라왔고요. 영수는 2 순위로 후퇴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호는 남자 첫인상 선택에서 자신을 골라줬었고요. 그래서 호감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다른 단서는 영숙이 자기소개할 때 영호가 장거리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해요. 영숙은 걱정은 되지만 지금은 오픈되어 있다라고 답합니다.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심지어는 뭐 사실 "주말 부부가 더 좋다." 뭐 했어요. 뭐 "주말에 뜨겁게 보내면 되지 않겠냐." 근데 생각해 보시면 자기소개 당시에 영숙이 자기소개를 할 때 영숙은 이미 남자 출연자 중에 장거리는 대구에 사는 영호와 영철 딱 둘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거리가 가능하다. 장거리에 대해 오픈되어 있다."라는 답변은 영호 혹은 영철에 대한 답변이라는 거죠. 네, 저는 영호에게 마음이 크게 생겼다고 봤습니다. 네,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한 명 더 있습니다. 뭐 마음에 몇 명이나 있냐는 질문에 굳이 처음에는 2 명이었는데 자기소개 후에 1 명이 더 생겼다고 답을 했어요. 자신의 첫인상 선택 영수, 자신을 첫인상으로 골라준 영호, 둘 다 자기소개 이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자기소개를 하면서 1 명이 늘었다고 하는 건 아무래도 나이 문제라고 봅니다. 왜일까요? 영숙이 나이가 제일 많죠. 나이가 맞는 사람도 알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바로 2살 오빠가 되는 남자 출연자 중에 유일한 오빠 상철 되겠습니다. 동작구에 살고 있는 영숙, 강서구에 살고 있는 상철, 거리도 꽤 가깝죠. 어쩌면 영수까지 제치고 상철이 2 순위까지 올라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 정숙으로 가실게요. 자기소개 멘트는 털털한 듯 큐티하게 마이웨이를 걷는 단단녀. 네, 여기 마이웨이가 나온다는 건 커플이 안 됐다는 뜻이죠. 네, 혼자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정숙의 귀여운 모습을 알아주는 남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방분에 잠깐 정숙이 발을 동동거리는 뭐 장면이 나오는데 귀엽더라고요. 단국대 법학과 나왔다고 하고요. 단국대 출신은 나는 솔로 역사상 처음인가요? 처음은 아니겠죠. 뭐 잘 생각이 안 납니다. 형사법이 재미있어서 경찰이 됐다고 하고요. 최북단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대구 쪽에는 관심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애견남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남자다운 성격을 또 좋아한다고 하는 뭔가 상충되는 발언을 하는데요. 자기소개는 이게 전부였고요. 제 점수는 80점 되겠습니다. 자기소개 자체는 정말 부실했는데요. 일단 뭐 경찰이라는 직업 소개에서 일단 좀 먹고 들어간 점수가 있고요. 질문 답변 시간에는 꽤나 충실하게 잘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면서 또 평소 행동이 약간 좀 둠칫둠칫한 면이 있어서 여성스럽지 못한 이미지를 줄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요. 자기소개하는 동안은 뭐 수줍은 듯한 모습도 보여주면서 절대 그 우악스럽지 않은 그런 이미지 잘 전달했습니다. 러브라인을 보실게요. 첫인상으로는 상철을 골랐었고요. 찢어진 눈, 외모가 자기 취향이라고 했죠. 상철의 자기소개 시간 때 정숙은 현재 마음에 있는 이성이 몇 명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게 내가 호감이 있을 때 물어보는 정석 같은 질문이고요. 상철도 정숙이 자기소개할 때 경찰임을 밝히자 "멋있어요."라고 소리쳤고요. "지역 이동은 어떤가요?"라고 질문까지 했습니다. 정숙으로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한 리액션이었죠. 그래서 정숙의 1 순위는 아직도 상철 그대로일 것 같고요. 2 순위는 광수로 골랐습니다. 광수의 자기소개 때 뭔가 분위기가 좋았어요. 광수에게 질문한 유일한 여자 출연자이기도 했고요. 광수가 애견남임을 확신하는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는 자기소개 때 자신은 애견남을 좋아한다는 공개 표현까지 하고요. 3 순위를 영수로 골랐는데요. 광수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 영수에게도 했었고요. 예, 몇 명이냐. 정숙의 공식 이상형이 겉모습은 테토남, 속마음은 애견남이잖아요. 거기 제일 일치하는 남자를 영수로 보고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3 순위로 넣어 봤습니다. 네, 이제 순자입니다. 순자가 나이로 막내였네요. 1995 년생. 소개 문구는 "잽 말고 스트레이트. 허울은 덜고 파워로 승부." 뭐 결국은 뭐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이나 대차게 직진한다는 뜻이죠. 네, 이미 2 화에서도 그런 모습이 좀 보이잖아요. 영수 마음이 어떻든 그냥 막 들이대고 있죠. 자기소개하기 전부터요. 파워로 승부한다는 문구의 어감에서도 약간 억지스럽게 관계를 몰아붙이려고 하는 느낌인데요. 그 남자가 좋아하든 말든 몰아붙이는 거죠. 이 남자와 여자를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100% 실패하는 케이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영식이 영자에게 하는 행동이 바로 그렇죠. 여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조금 더 이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데요. 뭐 "멋있다." 뭐 "당차다." 이렇게요. 그렇지만 성공률은 마찬가지로 제로입니다. 영수는 아마 사회에서도 여성들의 고백을 많이 받아왔을 거예요. 괜찮잖아요. 네, 고백 자체로 흔들리거나 할 캐릭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순자의 이 돌격, 돌진이 스트레이트가 인기 없는 비인기남을 향하는 것이었다면 다르죠. 그러나 순자가 애초에 왜 비인기남을 좋아했겠어요. 예, 스트레이트를 왜 비인기남에게 날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무작정 파워 직진은 필패의 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인터넷에 순자가 이미 업계에서 알아주는 여자 복싱 인플루언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솔로 출연은 뭐 오로지 홍보 목적이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요. 뭐 그렇다면 뭐 또 저런 무작정 직진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애초에 연애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심 없고요. 그냥 이미지만 얻기 위한 것이라면요. 그러면 당차고 저돌적인 여자 복싱 선수의 이미지, 그렇죠. 뭐 첫눈에 반한 남자에게 끝까지 무조건 돌진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뭐 납득이 갑니다. 자기소개 점수는 85점 드렸습니다. 순자가 무슨 생각으로 출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마추어 여자 복싱 선수라는 생소한 이력으로 타 출연자들, 남자 출연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요. 호기심과 흥미를 충분히 일으켰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뭐 호기심과 동시에 약간의 이질감도 좀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하면 순자를 1순위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뭐 하지만 호기심은 있다. 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순자 러브라인 보실까요? 사실 소개 문구로 봐서는 순자는 앞으로 1순위, 자신의 1순위에 몰빵할 것으로 보여요. 가능성 생각하지 않고요. 나와의 fit, 어울림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남자로 보면 영수가 최고고, 그러니까 나는 영수로 끝까지 간다. 뭐 그런 기본 자세로 출연한 게 아닌가 싶네요. 물론 초반에는 다른 이성에게도 살짝은 관심을 보일 것 같긴 해요. 그냥 어쩌면 직진의 대상을 물색 중이라고나 할까요? 누구에게 직진할까? 예, 하지만 직진의 대상이 정해지면 무섭게 돌진한다. 뭐 이게 아마 순자의 소개 문구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네요. 네, 그래서 아직 순자에게도 2순위, 3순위는 있습니다. 2순위는 영식인데요. 순자가 영식에게 자기소개 때 질문도 했었습니다. 뭐 큰 의미는 부여하고 있지 않은데 외모로 봤을 때 영수 다음 정도로 보지 않았을까요? 3순위는 영철인데요. 순자가 자기소개 때 2.5명이 궁금하다고 했는데요. 0.5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영철일 것 같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걸리는 게 있다고 했거든요. 그 걸리는 게 뭐냐? 바로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영철은 운동 얘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나가는 사람이에요. 사실 미방문에도 나왔는데요. 순자가 의외로 영철을 좀 귀여워했어요. 흥미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영철은 자기소개하면서 "운동을 하면 아프다.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순자는 아마도 그것 때문에 영철을 1로 보지 못하고 0.5로 카운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30기의 유력한 여자 주인공 영자입니다. 인기녀로 주인공이 될지 아니면 빌런으로 주인공이 될지 아직은 불분명한데요. 그 중간 지점 어디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 매력 만렙, 현장이 키운 생존력. 요 소개 문구가 조금 애매한데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하다, 매력있다, 만렙이다. 뭐 출중하다는 뜻이에요. 솔직 털털한 매력이 대단히 높다. 이 문구인 것은 어렵지 않게 해석이 가능한데 현장이 키운 생존력. 여기가 좀 어려워요. 생존력이라는 단어가 의문입니다. 뭐 현장이 키웠다는 건 그냥 영자의 직업 때문에 붙인 월딩이고요. 근데 생존력이라는 건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는 능력이란 뜻으로 보통 쓰이죠. 그런데 저는 영자는 이번 솔로나라 30기에서 전혀 어려울 것 같지가 않거든요. 실상은 여러 남자들을 쥐고 흔들 것 같은데 저 소개 문구는 정말 어찌된 영문인지 왜 생존력이 필요한지 저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계공학부를 나왔고요. 공대 여신 출신입니다. 영자의 현재 모습을 설명해 주는 무척 중요한 단서였는데요. 이 부분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하나의 리뷰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저도 영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전북 전주 출신인데 서울에 살고 싶은 로망이 있어서 서울에 아파트를 살았다. 네, 이제 3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돈을 악착같이 모았나 봅니다.
어떻게 벌써 서울 아파트를 샀을까요? 현장에 돈을 많이 주나요? 아니면 뭐 애초부터 집안이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든 저든 본인은 자랑할 만한 조건이죠. 잘했습니다. 취미가 요리고 한식 기능 조리사까지 땄다고 합니다. 맛있는 요리해주는 여자, 남자들의 로망에 가깝죠. 게다가 취미는 낚시, 함께 낚시 가고픈 여자, 또 남자들의 또 다른 로망이죠. 손바느질도 잘하고 재봉틀도 잘 써서 이것저것 제작하는 여자, 오, 남자들의 로망입니다. 야, 영자는 지금 남자들의 가려운 부분만 골라서 폭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인 캐릭터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영자는 스스로 알아요. 이미 대단한 성취를 이뤘다고 생각할 것이고 자기의 매력이 남자들에게 어필된다는 것도 다 알죠. 그 성취에 대한 애정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하늘같이 높을 수밖에 없죠. 키, 외모, 성격, 재산, 집안, 학벌, 뭐 육각형이라고 하잖아요. 육각형이 완벽한 사람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자가 나는 솔로에 출연을 했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도가 뭐였을까요? 이상형 다 내려놓고 나왔다고는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나는 솔로의 출연자들이 분명 눈에 차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출연했다고 보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아마 영자 때문에 애를 태울 것으로 보이고요. 영자는 아마 끝까지 누구에게도 확신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 눈높이에 차는 사람은 없잖아요. 최종 선택 같은 경우에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자기소개 점수는 95점입니다. 노래든 뭐 춤이든 성대모사든 장기자랑 뭐 하나라도 했으면 100점을 줄 뻔할 정도였습니다. 남자 출연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정말 잘 챙겨서 빠짐없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뭐 남자들 입장에서는 출연자들 보기에 더 바랄 나위가 없죠. 확실한 건 이제 6명의 남자 모두 순위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언정 영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더 알아보고 싶겠죠. 네, 역대급 몰표를 기대하게 합니다. 아, 그렇다면 영자의 속마음은요? 러브라인이 있긴 있을까요? 영자는 첫인상으로 영식을 골랐는데 이유는 웃상이 눈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영식의 아이돌 미소, 데프콘이 정말 장명을 잘해요. 네, 그것 때문에 눈에 들어왔다는 건데요. 아, 이 미소 저는 보고 있기 어렵던데요. 힘들던데요. 아, 제 생각에 그 관심은 순식간에 바람처럼 사라질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식도 첫인상으로 영자를 골랐고요. 서로 골랐죠. 그래서 영식의 머릿속은 첫날부터 온통 꽃밭입니다. 영자의 첫인상표를 봤다니요. 그래서 1일차부터 고백을 하고 내 마음은 변치 않아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말하는 필패의 법칙이죠. 이게 될 리가 없습니다. 1일차 밤에 영자는 영식과 1대1 대화를 한 후에 인터뷰를 이렇게 해요. 다정하신 분인 것 같다. 근데 원래 다정한 사람 안 좋아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런 기준 없이 보겠다. 뭐 싫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싫었지만 그래도 뭐 이것 때문에 배제하진 않겠다라는 거죠. 마음이 식었다는 거로 봤습니다. 저는 사실 벌써 영자의 1순위가 더 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뭐 영자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니까 2순위, 3순위를 보시죠. 2순위는 영수, 3순위는 상철로 봤는데요. 일단 영식, 영수, 상철 이 세 사람 다 인기남입니다. 첫인상 선택에서 2표씩 받은 남자들이고요. 뭐 이유가 다 있죠. 영수는 몸이 워낙 좋고요. 상철은 키가 제일 컸죠. 게다가 영수는 첫인상으로 영자를 골랐고요. 영자는 남자들의 자기소개 때 영식, 영수, 상철에게만 질문을 했습니다.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소개 시간 때 질문을 한다는 건 적극적인 호감 표시의 다름 아닙니다. 좀 티를 내는 거죠. 네, 그래서 높은 확률로 영수나 혹은 상철에게 마음이 옮겨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옥수입니다. 분위기 좋다수, 그늘 없는 에너지. 네, 소개 문구는 첫 줄도 그렇고 둘째 줄도 그렇고 그냥 밝은 에너지를 가졌다라는 것으로 끝이네요. 러브라인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잘 안 되나 봅니다. 초반부터 에너지가 남다른 모습이 자꾸 보이는데요. 왜 좋게 말하면 뭐 천진난만하다고 할까요? 그렇지만 나쁘게 말하면 너무 산만하고 좀 정신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선화의 중, 선화의 고, 이대 무용과까지 완전 예체능 엘리트 코스를 제대로 밟은 인재인데요. 부상 때문에 아마도 필라테스 센터로 진로를 바꿨고 본인의 엘리트 경력을 잘 살려서 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매들도 다 시집 갔고 친구들도 곧 시집 가서 이제 사실상 떠밀려서 나온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75점밖에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자기소개 자체가 너무 짧았고요. 남자 출연자들에게 어필이 되는 소개가 거의 없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이상형이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데프콘에 따르면 이 말도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하네요. 생각해 보니 일리 있는 지적 같았습니다. 자, 옥순의 러브라인을 볼까요? 첫인상 선택에서 영식을 골랐습니다. 1 순위. 그런데 영식을 2 일차 아침 귀인 데이트에서 바로 만났죠. 좋은 기회였어요 사실. 귀인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와서 옥수는 영식이 섬세하고 좋은 분인데 재미가 없다면서 확실하게 정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위가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배제해 버리고 말았어요. 대체 얼마나 재미없었으면 이랬을까요? 아니면 옥순이 얼마나 그 재미가 중요하길래 이 정도까지 바로 배제를 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 시간에 옥수는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이 3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세 사람은 누굴까요? 네, 이렇게 세 사람이라고 예측해봤습니다. 네, 자기소개 시간 때 옥순이 엄청나게 활달하고 방방 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남자들 소개할 때 딱 한 사람에게밖에 질문을 안 했어요. 그게 바로 영호였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에게 질문을 2개나 했습니다. 옥순의 마음은 아무래도 영호로 바뀐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영수를 2 순위로 넣었는데요. 일단 믿고 가는 안전자산이라 넣어봤고요. 마지막 3 순위는 광수를 넣어봤습니다. 광수가 첫인상 때 옥순을 골랐죠. 꼭 보은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를 선택한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건 인지상정 아닌가요? 네, 이제 마지막 출연자 현숙입니다. 인생은 도전적으로 so 쿨한 옹골찬 똑띠. 소개 문구에 도전적으로 뭔가 한다는 걸 봐서는 조금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 같고요. 두 여자를 놓고 고민하는 남자를 선택해야 한다던가 그런 걸 수 있죠. 그리고 쿨하다라는 건 최종 커플의 실패에도 쿨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뜻일까요? 하여튼 이 소개 문구만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교포 출신 되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출신이고요. 부모님과 남동생이 밴쿠버에 있나 보네요. 여동생은 한국에서 서울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다고 했고요. 밴쿠버에 집까지 사놨어요. 특이한 게 이제껏 한국 남자들만 사귀어 봤다네요. 교포 출신이 그러기가 사실 좀 어려운데요. 저는 이런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정말 좀 신기하네요. 그나저나 29기도 그랬는데 30기에도 똑똑한 캐릭터에게 현숙이라는 이름을 주네요.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 그리고 자신의 장점 잘 얘기했는데요. 영어가 어느 정도 소통되어야 한다 부분에서는 약간 남자들이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자신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를 옵션으로 표현한 부분은 영리했다고 보긴 하는데요. 그래도 부담이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외적 이상형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운동으로 자기 관리 잘한 사람을 이상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철 좋아하잖아요. 근데 상철이 그런 몸 같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운동으로 자기 관리 잘한 사람은 누가 봐도 영수잖아요. 영호와 영식도 조금 운동했을까요? 상철이 좀 뜨끔하지 않았을까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 점수는 좀 애매하게 85점입니다. 90점 될 수도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잘했는데요. 영어 문제, 캐나다 문제,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감점이 좀 있고요. 그런 핸디캡이 좀 있었습니다. 현숙의 러브라인 보실까요? 네, 첫인상 선택 상철이 여전히 1순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쌍방이잖아요. 1차 밤에 둘이 나와서 대화를 했는데 그때 분위기도 정말 좋았고요. 둘 다 한층 커진 호감을 이틀 차에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순위는 영수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현숙의 마지막 발언, 운동으로 관리한 몸을 가진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수를 넣어줬습니다. 미방본으로 보니까 바베큐 시간에 대단치는 않지만 현숙과 영수가 한두 마디 서로 대화도 하긴 하네요. 네, 현숙은 3순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소개 때 관심 가는 사람이 2명이다 이렇게 잘라 말했거든요. 이렇게 2명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자 출연자들의 심층 분석도 다 끝났고요. 다시 나이와 띠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역대급으로 오밀조밀한 나이 분포인데요. 최대 차이가 6살밖에 안 되고요. 네, 남녀의 평균 나이 차이가 1.3세밖에 안 됩니다. 출연자들 띠가 다 정리됐으니까 다음 순서가 뭔지 아시겠죠? 네, 지난 29기 때도 했었는데요. 띠궁합. 그때 영상을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예상한 최고 궁합은 사실 다 깨졌고요. 제가 우려했던 최악의 궁합들만 지금 현커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냥 재미로 보는 궁합임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남자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1989년생은 상철 한 명뿐인데요.
1989년 기사년에 태어난 뱀띠 남성과 가장 잘 맞는 최고의 궁합은 닭띠, 소띠, 그리고 원숭이띠입니다. 여자 출연자 중에는 정숙과 영자가 닭띠, 옥순과 현숙이 원숭이띠 되겠습니다. 먼저 정숙, 영자가 해당되는 뱀띠와 닭띠는 환상의 인꼬 부부 궁합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정보지만 저희 부모님이 바로 이 궁합입니다. 뱀띠 남성과 닭띠 여성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하는데요.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상승하여 가정이나 사업 모두에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더 이상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철과 옥순 아니면 상철과 현숙이 되는 뱀띠와 원숭이띠 궁합을 볼까요? 다이내믹한 찰떡궁합이라고 합니다. 지적인 뱀띠와 재치 있는 원숭이띠는 서로의 매력에 강하게 끌리는 경향이 있고요. 함께 새로운 도전을 즐기기에 좋으며 특히 결혼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조합이라고 하네요. 상철과 상극인 궁합, 돼지띠가 있네요. 바로 순자 되겠습니다. 성격과 생활 방식의 차이가 커서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대표적인 상극 궁합이다. 이렇게 되네요. 지금 현재 상철은 현숙과 러브라인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정숙과 영자도 슬슬 상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세 여자 모두 궁합이 좋습니다. 다음은 1991년생 영철의 궁합 보시겠습니다. 양띠 남성과 가장 잘 맞는 최고의 궁합은 말띠, 토끼띠, 그리고 돼지띠인데요. 여자 출연자 중에는 푸른 돼지띠, 순자가 유일하네요. 삼합의 든든한 조력자가 된다고 하고요. 돼지띠의 너그러움이 양띠의 예민함을 잘 받아주며 서로를 깊이 신뢰하게 된답니다. 양띠의 예술적 감각과 돼지띠의 실행력이 결합하여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풍요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고도 하네요. 순자와 영철도 지금 서로 1순위는 아니지만 현재 호감 순위 안에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최대 지분 1992년생 되겠네요. 철 브라더즈를 제외한 4명 모두 1992년생입니다. 원숭이띠와 가장 잘 맞는 최고의 궁합은 쥐띠, 용띠, 그리고 뱀띠인데요. 아쉽게도 여자 출연자 중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극인 범띠와 토끼띠도 여자 출연자 중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갑들인 1992년생을 포함해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저 그런 궁합들만 남아있네요. 뭐 사실 오히려 부담도 없고 좋죠. 1992년생들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살펴본 궁합들의 천생연분 순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1위는 가장 좋은 궁합, 1989년생 뱀띠 남자, 1994년생 닭띠 여자 되겠습니다. 상철과 정숙 아니면 영자. 100년 해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찰떡궁합이고요. 2위 궁합은 1991년생 양띠 남자와 1995년생 돼지띠 여자, 영철과 순자 커플 되겠네요.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린다고 합니다. 마지막 상위는 다시 또 상철입니다. 상철이 궁합이 좋아요. 1989년생 뱀띠 남자, 1992년생 원숭이띠 여자. 상철과 옥순 아니면 상철과 현숙. 강력한 끌림이 있는 조합이고요. 결혼 운도 강하다. 서로의 개성을 존중한다면 다이내믹하고 열정적인 커플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되네요. 네, 오늘은 에겐테토 특집에 대한 두 번째 리뷰, 여자 출연자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네, 이제 자기소개도 끝났고요. 본격적으로 첫 데이트가 시작되는데요. 첫 선택이 있죠. 남자들의 데이트 신청, 여자들의 선택 되겠습니다. 저희 연프방정식의 예측 영상 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셔야 되고요.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일단 500명까지는 빨리 좀 가게 해주세요. 더욱 발전하는 연프방정식 되겠습니다. 연프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